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생리학 교실의 우석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통증을 타겟할 수 있는 NK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하는 연구가 통증 연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통증에 대한 선행 지식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인트로덕션으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미국 FDA에서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서미션한 것들이라든가 임상 1, 2, 3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신약 개발 추진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츠하이머라든가 브레인 튜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윈슨 디지즈, 일렙시 앤 시저 등에 대한 신약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크로닉 페인에 대한 이제 신약 개발이 거의 100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5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유해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제 알람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유익한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병적인 이제 통증이 되겠습니다. 병적인 통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가 질환 때문에 생기는 통증으로서 병적인 이 의사를 방문해서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심각해지면은 이제 CNS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인지 기능이나 감정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이게 2002년도 리뷰 논문. 벌써 20년 가까이 됐지만은 상황은 크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질환이 갖고 있는 증상으로서 현재까지도 이 통증을 생각하고 있고 이 통증을 제대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기전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전을 타겟함으로써 메커니즘 스페시픽한 그런 트리트먼트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엔자이드라든가 테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거 심한 경우에는 몰핀 같은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항정신성 약물들, 안티항발선스 같은 약물들이 이제 만성 통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전을 타깃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서 이것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전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통증을 전달하는 이 패스웨이에서 많은 이제 그런 타깃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해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때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트랜스덕션 몰리큘이 뭐냐? PV1 같은 채널들이 1997년도에 처음 이제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이런 트랜스덕션 몰리큘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통증 자극이 어떻게 트랜스미션 되느냐 하는 거, 그리고 뇌로 전달된 자극들이 어떻게 뇌에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자극들이 어떤 우리 뇌에서의 모듈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디센드 모듈레이션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4가지 경로에서 이런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통증 타겟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새로운 이제 신약이 개발된 거는 거의 없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통증 회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극이 유해 자극이 이렇게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통증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패스웨이를 타겟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타겟하느냐? 그럼 뇌에서부터 이 스파이널 코드라든가 중추신경계, 말초 어디를 타겟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이 말초를 타겟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둥치인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초를 타겟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로패식 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성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패식 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신경에서는 이제 유해한 자극이 왔을 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다가 신호가 안 오면은 이제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이 손상이 있게 되면은 이 손상된 신경에서 여러 가지 임펄스가 중추로 전달되면서 결국은 이제 CNS까지 문제가 되고 심각한 통증으로 유발이 이제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패스 페인이 사람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통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CNS 프로블럼도 나게 합니다. 앵자이어티라든가 디프레션, 그다음에 슬리핑 디스오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CNS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CNS 프로블럼을 이제 억제하면서 이제 만성 통증을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이 만성 통증이 신경 손상에 의한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경 손상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몸이. 보면은 이제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이뮨 리스판스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성신경의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염증 세포들이 있고 이제 이뮨 세포들도 이제 리크루트되게 되고요. 그런데 NK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우리 몸에서는 이 말초신경은 이제 중추신경과 달리 재생이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댑티브 리스판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생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통증 같은 이제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NK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NK셀은 이제 바이러스나 캔서셀을 타겟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없애주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경이 손상됐을 때도 이게 정상적인 신경이 아니라 어브노멀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NK셀이 혹시 이 어브노멀하게 변화된 신경을 타겟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헌들을 저희들이 서치를 해봤습니다. 2000년도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DRG 뉴런이라고 하는 센서리 뉴런하고 NK셀을 코컬처를 했습니다. 그때는 DRG 뉴런을 이제 엠브리오 스테이지에서 꺼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덜트에서 NK셀을 이렇게 트릿했더니만은 이렇게 NK셀이 DRG 뉴런을 이제 라이시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NK셀이 somehow 이제 말초신경 세포를, 감각신경 세포를 타겟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바이옵시 연구라든가 임상 연구들을 저희들이 해봤더니만은 그런 페리페랄 유로패시가 있는 환자에서 NK셀이 실제로 인필트레이션 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센서리 디스펑션이 있다는 보고들이, 이런 정황 근거들을 볼 때 NK셀이 적어도 이제 말초 감각신경 세포하고 인터랙션 해가지고 어떤 인조리에 대한 리스판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에임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2000년도에 그 독일 그룹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페리페럴 센서리 뉴런이 실제로 NK셀에서 이제 타겟돼서 사이토톡식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배전이 뭔지를 이제 인비트로에서 먼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 NK셀을 이제 그 쥐에서, 마우스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덜트 스플린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NK셀이 스플린에서 한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네거티브 프랙션을 얻어서 퓨리파이를 하게 되면은 NK셀을 90% 이상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셀을 우리가 이 인터레킨 2라고 하는 세이토칸을 이용해서 이틀 정도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은 이 NK셀이 액티브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NK셀이 그엔자임이라고 하는
사이토톡식한 몰리큘을 이제 분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된 NK 셀하고 이제 DRG 뉴런을 저희들이 코컬처 해가지고 실제로 NK 셀이 DRG 뉴런을 이제 킬링하거나 이제 라이시스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루가 안 되는 어큐트 컬처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엠브리오 DRG인 경우에는 NK셀을 액티베이션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NK셀을 처리하더라도 NK셀 상황에서 이제 뉴라이트가 인텍트하게 남아있는데 NK셀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프라그멘테이션이 있고 이제 라이시스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톡식 어세이를 했을 때 NK 셀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이토톡시시티가 더 커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덜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덜트에서 많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덜트 이 센서리 뉴런의 리스판스를 저희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봤더니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엠브리오 DRG하고는 달리 상당히 NK 셀의 리지스턴트하게 뉴라이트가 거의 인펙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가끔 이렇게 트렁케이션 되는 형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어덜트 DRG 뉴런인 경우에는 NK셀에 리지스턴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이토톡식 어세이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NK셀의 수를 늘리더라도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NK셀과 DRG 뉴런이 어떻게 리스판스를 하는가를 저희들이 트랜스웰 어세이를 해봤습니다. 트랜스웰 어세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두 개를 다른 웰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봤더니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웰 상태에서는 이제 DRG 뉴런이 상당히 인텍트하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DRG 뉴런하고 NK셀이 피지컬리 컨택해야만이 실제로 이 라이시스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제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프셀 이미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엠브리오하고 어덜트 DRG 뉴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올렛인가요? 이 색깔이 신경 세포고요. 엠브리오닉 DRG 뉴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 있는 뉴라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린으로 보이는 것은 NK셀입니다. 이 코컬처 상황에서 이 리스판스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K셀이 뉴라이트를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리 컨택하고 셀바디도 어택을 하는데 셀바디도 이렇게 어택을 하지만은 셀바디는 상대적으로 어택 받더라도 리지스턴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덜트인 경우는 어떨까요? 어덜트인 경우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NK셀은 상당히 모타일합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이제 움직이면서 피지컬리 컨택을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컨택은 하지만은 엠브리오 상태하고는 달리 뉴라이트가 상당히 임팩트하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리지스턴트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를 겁니다. 이거에 저희들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NK셀하고 DRG 뉴런이 타겟 세포가 이렇게 피지컬리 컨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컨택을 하느냐. 이거는 캔서 리서치 필드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서치를 했더니만은 NKG2D하고 레원의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타겟셀, 저희 같은 경우는 DRG 뉴런이 되겠죠. 거기에 레원의 발현이 어떻게 다른가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PCR 상황에서 보면은 레원이 발현이 엠브리오나 어덜트에 다 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PCR을 해봐서 그 퀀티티를 재보면은 레원의 발현이 엠브리오인 상황에서가 상당히 어덜트에 비해서 상당히 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웨스턴에서 프로테인 레벨도 보게 되면은 엠브리오인 경우가 어덜트인 경우가 상당히 발현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저희들이 엠브리오 DRG 뉴런에 발현되어 있는 이제 레원 이 익스프레션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킬링 이펙트를 매개하는 그런 몰리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레원을 넉다운 한 거죠. siRNA에서 넉다운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이토톡식 어세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은 시그니피컨트하게 이 사이토톡시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큐트 컬처 상황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칼슘 이미징을 이제 라이브 셀에서 또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엠브리오하고 어덜트를 봤더니만은 칼슘 레벨이 변화를 타임 랩스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더니만은 칼슘의 레벨이 상당히 프리퀀시가 높은 거를 엠브리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어덜트인 경우에 상당히 낮습니다. 이 얘기는 칼슘의 리스판스가 이 셀의 그 디제너레이션을 매개하는 상당히 중요한 셀룰라 이벤트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덜트 DRG 뉴런의 리스판스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건 어덜트 DRG 뉴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칼슘 리스판스고요.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NK셀이 피지컬리 컨택하게 되면은 여기 NK셀이 피지컬리 컨택을 하고 칼슘이 증가되고 이렇게 라이시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빠른 반응인데, 이와 같이 이 NK셀의 피지컬 컨택, 그리고 어덜트인 경우에도 어큐트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가끔은 관찰되어 있습니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엠브리오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어택을 받고 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경우 일어났지만은 어덜트인 경우에도 가끔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덜트인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드 컬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셀을 한쪽에 이제 컬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널이 있어가지고 뉴라이트들이 뻗어가죠. 그래서 다른 챔버 쪽으로 이렇게 달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라이트만 달아난 다른 챔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NK셀들이 트윗을 했습니다. NK셀을 트윗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된 상태에서 어덜트 뉴런도 혹시 NK셀에 의해서 타겟돼서 라이시스가 되어 있는지 이걸 해봤는데, 흥미롭게도 저희들이 이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컬처를 한 3일에서 5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덴시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NK셀이 액티베이션 된 조건에서 덴시티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컬처 하는 동안에 뭔가 이 어덜트 DRG 뉴런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상하시는 것처럼 레원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레원의 발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더니만은 하루일 때는 별로 발현이 안 돼 있던 게, 그래서 하루일 때는 별로 어택을 하더라도 어덜트 DRG 뉴런이 라이시스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데, 이틀 컬쳤더니만 이렇게 발현이 증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NK셀이 어덜트 뉴런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라이시스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저희들이 하루, 이틀, 3일 컬처를 계속 해봤습니다. 아니면은 이틀, 3일 지나면서 레원의 발현이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레원의 발현을 siRNA로서 다시 넉다운을 시켜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NK셀에 의한 이 라이시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만은 컨트롤인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라이시스가 잘 일어나는데, 2일인 경우에는 레원의 발현이 증가됐기 때문에 라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siRNA를 통해서 레원의 발현을 이제 줄여버리면은, 넉다운 시키면은 이게 레스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레원의 발현이 증가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 어덜트 뉴런에서도 이 라이시스를 매개하는 그런 인재라고 저희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비트로에서 이 독일 그룹이 2000년도에 그리고 2003년도에 보고한 내용들을 저희에서 다 컨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비트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인비보에서도 정말 일어나는 것인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우스를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NKP46 크리마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NK셀 스페시픽한 크리마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YP 플록스더 마이스가 있습니다. 플록스하게 되면은 이 NK를 발현하고 있는 NK셀에서 YP가 발현됨으로써 이제 NK셀을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게 이 플로로선스를 찌고 있는 세포들이 많이 관찰, NK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DTR 플록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크로스 해가지고 NK셀에 DTR을 익스프레션 시킬 수 있습니다. DTR은 딕테리아 톡신 리셉터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DTX, 디프테리아 톡신을 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타입인 경우에는 NK셀이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이 DTX를 처리하게 되면은 NK셀이 거의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디플리션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DTX를 처리함으로써 약 한 달까지 NK셀을 이 쥐에서 디플리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저리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증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5 트랜잭션 모델, 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NK셀이 정말 인필트레이션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플로로선스가 보이는 것은 NK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RG에서도 일부 보이고요. 하지만은 이 인저리를 이제 그 방안, 이 인저리 사이트가 되는 이 페리페럴 너브 티슈에서 여기서는 사이팅 너브가 되겠습니다. 예, 이 NK셀이 많이 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얼리 리스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4일째, 7일째 체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지 레터럴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많이 관찰이 되고요. 컨트라 레터럴 사이트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타이밍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조리에 대한 NK셀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조리 받으면 NK셀이 somehow 인조리 사이트로 인필트레이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레온의 발현은 어떻게 되느냐? 인비보 조건에서도 발현이 증가되느냐? 했더니만은 실제로 레온이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저희들이 PCR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DRG 레벨에서도. 그리고 그랜자임, 실제로 이제 사이토톡식한 몰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피지컬리 선택하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신경, 이제 면역, 시냅스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피지컬리 컨택을 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 그랜자임이 NK셀에서 나와서 타겟셀을 이제 그리고 그랜자임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4일, 7일에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DTR 마이스에서는 그게 다시 리버스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NK셀의 이 그랜자임을 릴리즈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인조리 상에서 인조리 한 경우에 실제로 이제 NK셀이 이제 신경세포를 타겟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컬처를 그러면 인조리 한 다음에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인조리를 신경을 손상을 준 후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컬처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에 아마도 손상을 받았으니까 인비트로에서처럼 인비트로 컬처라는 게 사실은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셀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비보 조건에서도 저희들이 손상을 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되면은 레온의 발현이 증가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컬처를 바로 하고 오래 기다리지 말고 아까 2일, 3일 되면은 레온의 발현이 증가됐기 때문에 바로 그날 하루만 컬처해서 이제 아까 같은 조건에서는 이제 이펙트가 없던 조건인 거고 하루만 컬처해가지고 이 실험을 해서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제 케이스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지 본 겁니다. 실험인 경우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게 트랜섹션 모델입니다. NK셀, 액티베이션 된 셀을 넣게 되면 이렇게 뉴레이트가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데이 컬처인 경우도 인도를 해서 일주일 있다가 컬처를 하게 되면은 이 뉴레이트 프레그먼테이션이 상당히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루만 컬처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레온이 발현을 봤더니만은 인조리를 주고 일주일 내에 컬처하게 되면은 하루만 컬처하더라도 이제 레온이 발현이 이미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T셀이 이 DRG 뉴레이트를 파괴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델을 바꿔서 크러쉬 모델을 또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자르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사이팅 너브의 중간에다가 헤모스테트로 이렇게 크러쉬 모델을 준 겁니다. 그러니만은 이 히레터럴 사이트에서 NK셀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이 3일, 7일 이렇게 실제로 증가된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원이 발현도 이제 일주일째 증가 많이 되는 걸. 이거는 모델에 상관없이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NK셀이 많이 그쪽으로 리크루트되고 그리고 레원이 증가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투포톤 이미징을 통해서 NK셀이 실제로 이제 그 인조리 사이트로 가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어틱 크러쉬 모델을 만들고 이 인조리 사이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 투포톤 이미징을 통해서 이 세포를 직접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서울여대 생리학교실에 김상정 교수님에게 노천 학생이 보시면 이렇게 NK셀이 돌아다니다가 딱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도 아까 인비트에서 봤던 그 세트가 인들이 받은 세트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보 조건에서도 NK셀이 실제로 이렇게 그 인조리 사이트에서 리크루트되고 거기에서 뭔가 그 인들이 받은 신경 섬유만을 선택적으로 타겟해서 뭔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고 다른 비디오 클립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논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원이 증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레원이 증가가 결국은 이제 NK셀이 이게 이 신경의 섬유를 타겟하는 올리게 되기 때문에 레원의 증가를 저희들이 컨펌을 해봤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인시추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래서 컨트라사이트하고 입시레터라 사이트 크러시한 조건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DRG입니다. 이게 세포체고요. 세포체 셀바디 있는데 이제 시그널 트랜스크립트가 보이는 거죠. 모든 세포가 아닌 거죠. 일부 세포가 이렇게 크러시된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레원의 발현을 이제 웨스턴을 통해서 프로틴 레벨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일째, 7일째를 봤습니다. 입시하고 컨트라를 받고 쉐임하고 크러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이 가장 높은 것이 입시레터럴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보시면은 DRG 신경 세포체가 있는 셀바디가 있는 DRG에서는 이제 레온의 발현이 프로테인 레벨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서제스트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트랜스크립트는 셀바디에서 만들어지지만은 아마도 뭔가 인조리 시그널이 이제 인조리 사이트 너브에서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도 이제 만들어진 쪽으로 이 트랜스포트 되는 게 아닌가. 이건 그곳에서 뭐 로컬리 트랜스레이션 돼서 그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든 세포체보다는 인조리를 받은 실지 사이트, 신경 섬유 자체 증가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인비트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동영상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셀바디는 어택 하더라도 별로 이제 데미지를 받지 않았죠. 이것이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레온의 발현을 저희들이 쭉 또 프로테인 레벨을 이제 안티바디를 통해서 스캐닝 해봤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이 신경을 타이한 겁니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트랜스포트가 안 되겠죠. 디스탈 사이트로. 그러면 이제 레온이 발현이 여기 이제 오큐레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트랜스포트가 돼서 레온이 여기에 인조리 사이트에 많이 오큐레이션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실험을 봐야 되는 거죠. 인비트로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NK셀이 어덜트 센서리 뉴런도 이제 킬링할 수 있다. 특히 뉴라이트를 데제너레이션 시킬 수 있다. 디스트로펜 시킬 수 있다는 저희들이 증거를 받고 인비보에서도 인조리 조건에서 다양한 이제 인조리 모델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리크루트되고 레온이 발현이 되고 거기에 발현된 신경 섬유만을 NK셀이 뭔가 제거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거의 펑셔널 아웃컴이 뭐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NK셀이 인주리 받은 파이버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의 아웃컴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동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리 리커버리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크러쉬 모델에서 이 신경 손상을 주는 게 신경 손상을 주게 되면 크러쉬를 하게 되면은 크러쉬를 한 디스탈 사이트는 이제 신경 섬유가 디제너레이션 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리제너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리제너레이션 되게 되고 그러면서 센서리 펑션이 점점 리커버리 됩니다. 그걸 이제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사이아틱 너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이틱 너브는 이거는 이제 힌드4 발바닥을 이너베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바닥을 이 5개의 등분으로 한 다음에 이 토부터 힐까지 나눠가지고 5개로 나눈 다음에 핀으로 프릭해서 리스판스를 보는 겁니다. 프릭했을 때, 핀으로 찌렸을 때 얘가 이 리스판스를 보이면 2점을 주고요. 리스판스가 없으면 0을 줍니다. 그럼 5개이기 때문에 리스판스를 다 보이게 되면 10점이 되는 거죠. 10점이 됐다는 얘기는 손상받은 신경이 다 재생이 돼서 펑션까지 리커버리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이틱 너브를 인조리, 풀크러쉬를 두게 되면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펑수가 0입니다. 이 얘기는 완전히 손상을 받았다는 거죠. 손상을 받았고 센서리 펑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0점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느냐? 한 2주가 걸립니다. 2주 정도 기다리면은 손상받은 파이버 디스탈 쪽에 있는 신경들이 재생이 돼서 센서리의 펑션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던 NK셀 디플리티드 마이스에서 어떤 행동 반응을 있느냐를 저희들이 본 거죠. 디플리션을 시켰습니다. 봤더니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반응을 봤습니다.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죠, 그죠? 하지만은 시그니피컨은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센서리 스코어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정상인 경우에는 풀리 리커버리 하는데 리저너레이션 되는데 2주가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센서리 리스판스가 이 리저너레이션이 이렇게 빨라져 가지고 나타난 거냐? 아니면은 이 디제너레이션이 되는데 디제너레이션 되지 않은 파이버들이 일부 남아있다가 이거를 이제 이 센서리 시그널을 만드는 게 아닌가.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두 후자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NK셀이 디제너레이션 시킬 수 있는 이런 세포이기 때문에 풀 크러쉬가 되더라도 일부 파이버들은 아마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파이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아마도 NK셀이 리크루트해서 그걸 다 제거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얼리 타임 포인트에서. 그런데 NK셀이 없으니까 그 파이버들이 풀크러쉬에서 손상받지 않은 파이버들이 스틸 남아있으면서 이 센서리 시그널을 만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 잘렸으면은 센서리 시그널을 중추로 전달할 수 없겠지만은 일부 손상받았지만은 여전히 뭔가 센서리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세포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섬유들이. 그 섬유들이 남아있어서 NK셀에서 타겟을 받게 됐는데 이 경우에는 NK셀이 펑션을 못하니까 아마 이 센서리 리스판스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디플리션 하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NK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부스팅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이제 그 인조리 받은 섬유를 다 제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 센서리 리스판스는 더 떨어지는 반응이 생길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 크러쉬 모델에서는 그 실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일주일 정도 보시면 거의 뭐 0, 1 그렇거든요. 그럼 센서리 스코어가 떨어지는 걸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 크러쉬 말고 그럼 한 반 정도만 크러쉬를 만든 상태에서 실험을 해보자. 그러면 뭔가 인조리 받은 세포들이 조금 더 펑션하는 세포들이 남아있어서 그것들 NK셀이 좀 더 쉽게 타겟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K셀의 롤을 저희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임상인 경우에 임상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펙션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키모세라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이아베티스가 있다든가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인조리 상태가 되어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이 조건에서 아마 NK셀이 저런 파이버들을 타겟을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보시면 우리가 파샬 크러쉬를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파샬 크러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포일을 넣어가지고요. 갭을 만들었습니다. 30마이크로 갭을 줘가지고 풀 크러쉬는 갭이 없어서 완전히 이제 크러쉬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크러쉬가 덜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가 상당히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스코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뭐 6이나 8 가까이까지 나타난다는 거. 이 얘기는 완전히 신경삼류가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신경삼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신경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어떻든 손상을 덜 받은 신경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센서리 스코어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손상받은 이 섬유를 아마 NK셀이 타겟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NK셀이 제거한다 그러면은 아마 센서리 스코어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실제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IL2 인비트로에서는 IL2만 저희들이 터치해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인비보에서는 안티바디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처리해가지고 NK셀을 상당히 부스팅 시킬 수가 있었고요. 크러시 상황에서 NK셀이 상당히 그 숫자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스팅 하게 되면은 스코어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인조리 받은 파이버들이 센서리 시그널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해버리니까 떨어지게 다가 이거 스탑하게 되면 다시 센서리 스코어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NK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NK셀을 그럼 블락하면 다시 리커버리 되는 거예요. NK셀 을 이제 블락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NK1.1 안티바디를 또 이제 IP로 처리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NK셀 모듈레이션 하게 되면은 인비보 조건에서도 이 파이버들의 그런 인티그리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걸로 생기는 그런 센서리 펑션의 아웃컴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리커버리가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인조리를 준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된 이후에 이때의 센서리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셜 크러쉬하고 풀 크러쉬를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16일하고 30일에 비교를 해봤는데 파셜 크러쉬 상태에서가 스레시홀드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시홀드가 낮다는 얘기는 페인 리스폰스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IL2를 줘가지고 부스팅하게 되면은 스레시홀드가 다시 노말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NK셀을 인플전 시켜버리면 안티바디 처리해가지고 다시 스레시홀드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완전히 리저너레이션 된 조건에서 우리가 파셜 크러쉬하고 이제 풀 크러쉬를 비교를 해보면은 파셜 크러쉬가 통증을 더 많이 이제 유발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리가 적은 게 오히려 더 그 통증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해보면은 이제 부스팅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크러쉬한 그 조직하고 부스팅 조건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파이버가 상당히 이 얇은 걸 볼 수가 있죠. 파이버가 많이 이제 디스트로이 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저리 그 마크의 스팀 엔트로 스팅 해보면은 그것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파셜 인저리 같은 이제 인저리 상황에서 NK셀이 이제 인조리 사이트로 이렇게 리크루트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조리 된 엑손에 발현되어 있는 네오한 라이겐들을 통해서 NK셀에 있는 NKG2 리셉터하고 피지컬 인터랙션하고 칼슘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디스트럭션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프로포즈하는 거는 이렇게 신경 손상이 있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통증 리스폰스가 실제로 나타나는 게 임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월러리언 디저너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신경이 재생이 되는 일이 말초에서는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파셜 이렇게 손상이 된 채로 남아있는 상태로 있는 파이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파이버들이 아마도 NK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인조리 파이버가 제거됐기 때문에 건강한 파이버가 다시 자라나서 통증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연구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해가지고요. 작년 2월에 시작을 논문을 퍼블리시하게 됐고요. 같은 날 네이처 리브 이뮤놀로지에 코멘터리가 실렸습니다. NK셀을 이용해서 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겼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포닥인데요. 지금은 이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여전히 포닥을 하고 있는 알렉스 데이비스 박사가 한 8년 이상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컨 오서로는 김영우 학생이 이제 많은 연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룹에서 G를 저희들이 얻었고요. 그리고 초창기의 동물 실험, 행동 실험은 고려대학교 양식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NK셀 초창기 연구는 고려대학교 이경미 교수님 많은 도움 예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대 생략교실의 김상영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피노타입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거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코스티간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